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이렇게 시장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장론이 오늘 이제 배울 파트인데, 일단은 그 페이지로 가셔서 그 시장론 자체에 잠시만요. 그 요약한 거 있죠, 그죠? 요약한 거. 죄송합니다. 제가 요약을 안 갖고 왔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요약을 보시면은, 요약을 한번 보세요. 같이 좀 봐주세요. 같이 보시면은, 테마 1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오늘 프린트 객관식 문제도 다 받으셨죠. 그죠? 들어갑니다. 자, 1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시험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있죠. 지금 박스 찾으셨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토지의 특성에서 지역마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럼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따가 국지성이 나오면은 요거는 무슨 성하고 연결돼야 되죠? 부동성이죠. 그럼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보니까 시장이 그냥 있어요? 세분화돼 있어요. 세분화돼 있고 전체 시장보다는 부분 시장으로 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은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표준화, 비표준화? 조직, 비조직? 비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동질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은 공개를 합니까? 비공개를 합니까? 비공개성. 그럼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성. 일물일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넣고, 자, 우리 부동산이 수급 조절이 쉽습니까? 수급 조절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특히 이제 개별성 때문이 아니라 이건 부동성 때문에 이동이 안 되죠. 그죠? 또 부중성 때문에도 이따 문제 나오는데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왜 이제 거미집이라는 거 배우셨죠? 부동산은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그럼 수요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급상승하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가격이 그냥입니까? 왜곡됩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은 단기적 가격 왜곡이라는 게 있죠.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장기는 공급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밑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매매 기간의 장기라는 건 고가고 황금성이 낮고 자금의 유용성 관련되는 건 금융 조건이 완화돼서 어떻게 돼요?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수요 공급이 많이 증가하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장의 특성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럼 특성하고 기능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제가 왜 시장의 기능을 동영상을 예전 걸 보시면 자고가 정량 아시죠? 그죠? 그러면 자고가 정량. 자, 이렇게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특성이에요?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자원 배분. 그래서 공간을 또 배분하는 공간 배분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환 기능이에요? 교환 기능이에요? 그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창조시켜서 중개업자가 중간 역할을 하고, 나가면 정보 제공을 얻고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이죠. 양과 질의 조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질이 안 높아져요? 질이 높아져요. 그럼 건물 올리니까 도시가 성장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자고가 비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비공개성은 기능입니까? 특성입니까? 특성이고, 이 교환 기능은 기능에 들어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고가 정량을 암기하셨던 거는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1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의 정답이 몇 번이 틀렸을까요? 4번이 틀렸죠. 자, 비공개성은 특성이에요? 이건 기능이에요? 특성에 들어가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고가 정량의 자가 뭐죠? 자원 배분. 고환 기능이야? 교환 기능이야? 가격 형성, 정보 제공, 양과 질이 조금 들어가는데 비공개성은 안 들어가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 정답은 몇 번만 맞을까요? 4번만 맞죠, 그죠? 1번에 가시면은 수급 조절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고. 이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지역마다 틀리니까 부종성이에요, 부동성이에요.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시장이 세분화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레미안 아파트라도 강북과 강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건 움직이지 않죠. 그럼 개별성 때문이에요? 부동성 때문이에요? 부동성 때문이고,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이고 내구성, 개별성 등으로 부동산의 재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법적 제한이 많죠. 불완전과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번을 묶어보세요. 그래서 시장 문제,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을 같이 묶을 수 있고, 특히 2번 문제가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보시면은 이제, 자, 프린트로 가시면 이제 두 번째 테마 2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밑에 가시면 정보 가치라는 게 있죠. 맨 밑에. 찾으셨어? 그 정보 가치 오늘 제가 그 문제 푸는 야매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빨리 푸는 방법. 그래서 그걸 할 테니까 이따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어?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에서 발전됐어요. 주식 시장에서 떠왔어요. 주식은 정보가 사실이든 굉장히 민감하죠. 부동산은 정보가 안 민감해요? 민감해요. 우리가 여기가 3년 있다가 3년 후에 전철역이 생긴다가 발표되자마자 지금 가격이 올라가죠. 미래 시점은 올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요. 현재 시점이죠. 그럼 정보가 3년 후입니까? 지금 즉시입니까? 그럼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그냥이에요. 효율적 시장이에요. 효율적. 그건 자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은 무슨 성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 약성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죠? 과거.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보면서 이제 보세요. 무슨 정보? 과거. 중강성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공표된 정보. 그런가요? 과거만 들어가요? 현재도 들어가요? 현재 들어가죠. 과거와 현재. 근데 강성은 그냥요, 미래까지예요. 그럼 강성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놨나요? 그러면 이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완전 경쟁 가장 부합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만 얘기할까요? 중강성까지만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무슨 강성? 중강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럼 그냥 현재 정보를 알아요. 과거 현재 정보를 아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과거는 기본적이에요. 기술적 분석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는 것. 기본적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주식 시장이 제가 주식을 저도 잘 안 하는데 지금 그냥입니까? 장이 닫았습니까? 닫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그냥요 과거의 데이터예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냥요 기술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일 어떻습니까? 한 11시쯤 현재의 정보를 보고 투자하시죠. 부동산과 주식은 보통 과거만 봅니까? 현재까지 봅니까? 현재까지 보는 게 그냥이야 기본이야. 그래서 기본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술 나오면 그냥이야 과거야. 본 나오면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좀 야매로 갈게요.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요. 언제 먹었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본죽을 먹고 있어요. 그냥이야 술을 깨기 위해서요. 깨기 위해서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 그럼 술은 어디까지죠? 과거. 본은요? 과거와 현재까지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죠. 갈게요. 정보를 얻으면 이익이고 모르면 손해죠. 남들만큼만 얻으면 정상이윤이고 남들보다 더 얻으면 정상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갑돌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으면은 자, A은행한테 가서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1년 후에 얼마 줄래? 연 2% 준대요.
나만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이요? 정상이윤이요? 정상이윤이죠. 근데 가라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내가 12%를 더 얻었어요. 부동산에. 그럼 그냥입니까? 10%를 더 먹었습니까? 그럼 10%를 더 초과해서 먹은 거는 정상이윤이다? 초과이윤이다? 초과이윤이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정상이윤이 거기 보시면 초과이윤 옆에 정상 이상의 이윤이라고 해놨죠. 그냥 붙었어요? 이상이 붙었어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을 얻지만 이걸 넘어서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고 봐봐요. 그럼 우리가 약성률 쪽 시장은 어디까지만 반영됐죠? 과거. 그럼 과거로 무슨 분석을 했죠? 그럼 나만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과거로는 그냥입니까? 정상이윤만 얻습니까? 근데 현재 미래를 얻으면 초과이윤도 누릴 수도 있죠. 근데 이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자, 보통 여러분 봐봐요. 보통 우리가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까? 현재 정보가 공표되지 않는 시장은 거의 없죠. 이해 갔나요? 근데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두면 그냥이다 초과이윤을 누릴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시장은 부동산은 그냥이요 중강성이에요. 그럼 중강성이니까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무슨 분석을 하죠? 기본적.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현재의 정보로 기본적 분석을 하지 미래에 어디가 개발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6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죠. 거의 관리직들이시죠. 그분들은 그냥 미래 정보를 아세요. 그럼 그분들은 초과이윤을 드실 수 있겠네요. 열받아 죽겠네요. 그럼 대부분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중강성은 미래의 정보로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강성은 과거에요, 현재까지요, 미래까지 다 반영됐어요. 그럼 현실이다, 이론상이다. 그러면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하죠? 그럼 기술과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아니라도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 무슨 이윤만 얻어요? 정상이윤만 얻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팁을 드릴게. 자, 시험 문제 가져서 정상이윤은 그냥입니까? 정상이윤은 다 얻습니까? 얻죠. 얘기해 보세요. 안 얻는다, 다 얻는다? 그럼 오지선다에서 정상이윤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강성은 초과이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강성. 무슨 이윤 나면 안 돼? 초과이윤 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강성은 언제나 무슨 이윤만 얻어? 그럼 초과이윤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눈치를 좀 봐야 돼.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죠? 초과이윤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은 초과이윤 나올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근데 밑에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현재 정보 기본적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현재에 대한 우리가 정보 기본적인 이 정보로 기본적 분석을 해서 자, 약성은 그냥입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습니까? 얻을 수 있죠. 자, 그냥 프린트 보세요.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 약성은 과거까지만 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얘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중강성은 그냥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없죠. 정상이윤 얻을 수 있죠. 공부 좀 하세요. 그죠? 다시 할게. 다 무슨 이윤을 얻어? 강성은 무슨 이윤 나오면 안 돼. 그럼 현재의 정보로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약성 그냥이야 초과는 얻을 수도 있어. 중강성은 있어? 없어? 없고 정상이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프린트로 가시면 문제는 기출문제 3번을 보세요. 시험 문제는 3번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3번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문제예요. 3번 문제. 1번이 정답이죠? 1번. 갈게요.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보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무슨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한다. 좀 전에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했죠? 효율적 시장으로 했죠? 3번에 1번 보고 계신 거예요? 2번. 자, 봐봐. 칠판 봐봐. 강성에는 무슨 이윤 나오면 안 돼? 나오면 돼, 안 돼? 무조건 X죠, 그죠?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그럼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마다 같아? 다 달라? 효율성도 다르죠? 그런가요? 과거의 정보로 투자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해서 약성은 기술적 분석을 초반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가요? 중강성은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 토대로 초반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3번 정도로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저는 힘든 거는 다 할게요. 마지막 개야. 모든 시장 다 무슨 이유는 얻어? 대답해요. 무슨 이유는 얻어? 강성은 초반에 나오면 돼, 안 돼? 무조건 X야. 그럼 약성과 중강성은 초반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현재의 정보로 초반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어느 시장밖에 없어? 약성밖에 없다는 거죠. 중강성은 미래의 정보를 얻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분발하셔야겠어요. 다시 갈게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어? 다 무슨 이유는 얻어? 그럼 오지선다에서 정상이유는 얻지 못한다는 건 맞아, 틀려? 틀리다는 거죠. 무슨 아시겠어요? 강성은 무슨 이유는 나오면 안 돼? 지금 심좀 냈네. 현재 기본적 분석으로 해서 초반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무슨 시장?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나요? 중강성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중강성은 그냥이야 미래의 정보를 알아야 돼. 미래의 정보만 초반 얻을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프린트 테마 2의 할당 효율적. 찾았습니까? 이제 효율적 시장보다 얘가 좀 어려워요. 무슨 효율적이에요? 그럼 할당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무슨 이유는 얻죠, 이건 다? 근데 얘는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투기도 발생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개발업자가 초과 이윤을 얻었는데, 자, 이게 얘가 들인 정보 비용하고 똑같아요. 그럼 정보 비용이 100원인데 초과를 먹었다면 초과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맞나요? 그럼 수익률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할게. 이건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 투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수익률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자, 우리가 갈게요. 자, 용어 정리로 갑니다. 먼저. 자, 이 칠판 주기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얼마였다? 근데 500원 싼 데를 가르쳐줘요.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죠? 정보 가치가 얼마라고요? 500원. 근데 누군가가 100원을 달라 그래요. 정보 비용을. 그죠? 그러면 정보 비용을 100원을 더 주더라도 그냥입니까? 400원의 초과인이 생깁니까? 생기죠. 맞아요? 그럼 400원의 초과인이 생겼으니까 이건 할당이다, 할당이지가 못하다. 못하다는 거죠. 초과인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500원이면 그냥이야, 이거 빼면 제로야. 그럼 결론으로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무슨 시장이다? 할당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뭐와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무슨 시장일 수 있다?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자, 우리 가볼게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본격적으로. 자,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이 있어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완전한 정보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제로예요? 제로죠. 그럼 정보 가치도 빵원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해요? 불완전도 할당이에요.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있죠. 불완전하다는 것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그럼 100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떡하? 이 정보 가치가 100원이다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걸 빼게 되면 제로가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얘도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할당이지 못한다는 건 세 번째죠. 그죠? 500원으로 만약에 100원 얻었다면 자, 이 비용을 따보세요. 값싸게. 그럼 값싸게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싸게 얻었습니까? 싸게 얻었다면 400원의 초과이 생긴 거죠. 그럼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걸 물어보냐면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항상 할당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죠?
할당 효율종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불완전도 할당이죠. 그죠? 가볼게요. 할당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할당 효율종 안에는 우리가 완전 경쟁이 있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항상 할당이라도 맞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껴있다는 거예요. 나 봐봐. 그냥 있어? 껴있어. 반응도 없네. 그냥이야 불완전도 껴있어. 그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불완전도 할당일 수 없다. 할당일 수가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 껴있다는 자체는 그냥이야 요 두 가지가 같아요. 같았을 때가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자, 넘버링을 칩니다. 자, 얘가 이제 1, 2, 3를 한번 쳐볼게요. 자, 1, 2, 3 본다면,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않죠? 대답해주세요. 그럼 초과현이 발생해요?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할당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가요? 자, 두 번째도 어떻죠? 두 번째는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하죠. 존재 안 해요? 존재해요. 근데 얘는 그냥요, 초과현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할당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정보 비용은 존재했죠. 그러면 정보 비용은 존재했으나 그냥입니까? 초과현이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초과현이 발생했다는 것은 불완전이니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얘기해봐요. 할당도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맞아요. 그럼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은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불완전이지 할당과 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투기한다는 건 돈 벌려고 해요. 초과효율 때문에요. 그럼 초과현이 발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자, 어차피 인생은 찍는 거야. 불완전 때문이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할당이죠. 자, 괴로워. 그죠? 열심히 좀 하세요. 그죠? 내가 답답해서 오죽하면 이 프린트 갖고 특강을 쓰시고 그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게. 자, 봐봐.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그냥이야. 그 시장이 불안할 때문이야.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봐요. 할당도 그냥이요.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존재하죠.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정보 비용 수반은 할당 때문이요. 불안전 때문이요. 자, 여기서 투기가 발생했죠. 그죠? 했죠. 투기가 발생한 건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해. 불안전과 사냥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투기와 초과이 발생했다는 건 불안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갔나? 그래서 불안전 찍으셔야 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대답은 잘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따라봐. 글씨는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러면 자, 정보 비용 수반에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에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에 비읍 들어가요? 불안전에 비읍 들어간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비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럼 불안전 찍으면 돼? 안 돼? 그렇게 해. 또, 그래, 또, 감탄하고 그래. 그럼 모이지 못하다? 할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프린트 있어요? 자, 이 프린트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짧게 되어 있지만 함축된 건 굉장히 많아요. 갈게요. 할당은 무슨 이윤이 존재하지 않죠? 진짜 안 도와줄 거야? 무슨 이윤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아?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좀 힘 좀 가져. 그죠? 이렇게 좀 갖자. 뭐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같다면 일치하다면
할당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죠. 그런가요? 자, 완전은 할당만 얘기합니까? 완전은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나봐봐. 불완전도 그냥이야? 껴있어. 날 봐. 그냥 껴있지? 웃지 말고, 그냥이야? 불완전도 할당일 수가 있어. 할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부동산 독점도 그냥 다 할당일 수도 있다. 있다는 거야. 이해 갔나? 자, 그냥이야? 글씨는 거짓말을 안 해. 정보 비용이 비읍 들어갔지?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야? 불완전 때문이야? 불완전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제 취지를 아시겠어요? 초과임과 투기는 비읍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불완전 찍으면 돼, 안 돼? 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체크하셨어요? 다시 갈게. 이제 마지막 기야. 완전은 할당을 얘기하지.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해 불완전도 껴있어. 내 허리 봐봐, 어떻게? 그럼 얘도 그냥 할당일 수가 있어. 정보가죠, 정보비용이 같다면. 맞아요?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맞아요? 초과임이 발생했다는 것은 불완전 때문이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근데 그냥이야 모의고사나 시험장 가면 글씨만 보여. 내 말이 맞죠? 얘기해요. 합격시켜 줄 테니까. 그럼 정보비용이 비읍 들어갔죠? 그럼 할당 때문이야? 불완전 때문이야? 어떻게 알았어? 합격하실 거예요. 여기 비읍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뭐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틀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가서 어디 집 쫓아갈 거야. 씨. 아시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아니 안 어려워? 어렵죠. 솔직하게 얘기하죠. 안 어려워? 어렵죠. 효율적 시장은 주식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할당은 완전히 이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어려워해요. 이해하셨어? 그럼 자, 할게. 자, 지우는 게 아까워서 얘기할게. 자, 갑니다. 요거, 자, 지금 보고 있어? 완전히 할당이지. 할당이 완전만을 얘기한다. 맞아? 불완전 어떻게 있어? 다시 어떻게? 얘도 할당일 수 있다는 거죠.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으면. 웃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정보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지? 불완전이죠. 할당이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꼭 가져가시고. 맞아요? 근데 투기와 초과인 비읍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럼 초과인이 생겼다는 것은 그냥이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할당이 못하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그냥이야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해했죠? 됐어. 그래서 요걸 옛날에 많이 물어봤는데 요거 진짜 잘 안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저거 껴있는 거 있지? 그냥 있어, 껴있어. 그러면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저거 내도 못 풀 걸 알기 때문에 저거만 내, 요새. 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보가치라는 계산 문제가 있죠? 자, 우리 기본수 한번 가볼게요. 기본수 가시면은, 야매를 하나 탁 터뜨릴게요, 오늘. 잘 오셨어. 야매를 하나 탁 맞춰가지고 한 문제를 보자고. 자,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자, 계산 문제가, 페이지 가시면은 164페이지에 계산 문제가 하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똑같네. 내 거랑. 그래서 4번하고 똑같아서, 뭐, 다른 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기 때문에 같은 거니까. 지금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따라서 정보의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죠. 찾았죠? 그럼 오리지널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 가치는 작년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빨리 맞히는 제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보의 현재 가치인데, 정보의 현재 가치 들어갑니다. 자, 지금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서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역세권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의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몇 %죠? 그럼 안 들어설 확률이 60%죠. 그럼 토지에 1년 후에 예상되는 신역사가 들어설 수 있는 8억 8천이고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6억 6천이라고 돼 있나요? 요구 수익률이 따라보세요. 할인율.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겠죠? 그래요? 그럼 맨 밑에 가보세요. 정보 현재 가치는 맨 밑에 식이 있어요. 이 저자가 해주신 게 확실성이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이 현재 가치를 뺀다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불확실해서 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확실성의 그 정보 현재 가치는
들어서는 게 확실하죠. 그럼 들어서는 게 아까 8억 8천이었죠? 얼마였다? 8억 8천. 그럼 8억 8천만 원을 그냥이 돼요.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들으셨죠? 1년 1승,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그죠? 요구 수익이 10%죠. 0.1이니까 1.1이니까 8억이 되거든요. 얼마가 된다? 8억.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성에서는, 자, 우리가 생기면 그냥입니까? 8억 8천입니까? 안 생기면요. 6억 6천이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다가 생기면 아까 몇 퍼센트죠? 40%죠. 40%고, 안 생기면 몇 퍼센트예요? 60%. 그럼 0.4와 0.6을 곱하면 되죠? 해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더해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요게 이제 아마 7억 4,800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1.1로 나누게 되면 밑에 해설해 보시면, 6억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6억 8천. 그러면 우리가 8억에서 6억 8천을 빼면 얼마가 정답이겠어요? 1억 2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불확실해서 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불확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중개업자가 매수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6억 8천의 매수액이에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도할 때 차익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8억으로 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그래서 프린트로 보세요. 프린트에 빠른 계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보시면은 2페이지. 아니야, 프린트. 요약 프린트. 2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정보 가치의 빠른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세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팁을 드릴 테니까 그 빠른 계산 방식 있죠? 그걸로 풀어보시면 한 30초면 맞춥니다. 그죠? 가볼게요. 자, 빠른 계산해 보시면, 자, 실현 가치에서 미실현 가치를 빼죠. 그래서 이걸 따면서 차이. 그럼 아까 확실히 생기면 얼마였죠? 8억 8천. 안 생기면요? 6억 6천이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팁을 드리면, 아까 문제에서 몇 억이 나왔으니까 어떻을까? 앞에만 우리가 맞히면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8억 8천을 공을 치는 게 힘들잖아. 대답해봐. 그럼 건들지 말고, 이걸 8.8로 가. 얼마로 간다? 8.8. 그럼 얼마야? 6.6로 가죠. 그런가요?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 2.2가 나오게. 2억 2천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옆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실현 확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안 생길 확률이에요. 생기는 확률이다, 안 생길 확률이다. 그럼 안 생길 확률이 아까 40%에서 60%였죠. 그럼 이걸 0.6으로 곱하면 되거든요. 얼마로 곱한다? 0.6. 곱해보세요. 2.2에다가 0.6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한번 곱해보세요. 1.32가 되나요? 맞나요? 좀 해봐. 핸드폰에 두들겨봐. 2.2에다 0.6을 곱해봐. 나보고 해보라고? 한번 해봐. 좀 제발. 관심을 가져. 2.2에서 0.6을 곱해봐. 나만 쳐다보지 말고 곱해봐. 1.32가 나오죠. 요 취지는 뭐냐면, 그냥이에요. 요 어구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1.3이라는 이걸 3,200이라는 뜻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자, 이 어구로 나누면 그냥입니까? 소수점으로 고칩니까? 그럼 따라서 8.8억, 6.6억 빼면 2.2억이 되죠. 맞나요? 그럼 2.2억에다가 1.32가 되죠. 거기다가 아까 1.2를 나눴죠. 그럼 얼마다? 1.2억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2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빠른 계산이 낫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정보를 키우려면 그냥이야 익숙한 데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차 안으로 데리고 가요. 따라서 차 안에서 땡긴다. 그러면 차는 그냥이야 요 차이를 얘기해. 아니 그냥이야 안 생길 확률. 땡기는 게 그냥이야 할인하는 거야. 할인하는 거죠. 따라서 차 안에서 땡긴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차 안에서 땡긴다. 차가 뭐야? 차이죠 차이. 발음 좀 해라. 따라 차이. 안 생길 확률이 사실 60%죠.
맞나요? 땡기는 게 그냥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그럼 1.1로 땡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1.2가 나니까 1억 2천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교수님 왜 그래요? 왜 빠른 계산에 차 안에서 땡긴다는 거 안 적어놨어요? 그럼 저속해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실험 가치에서 미실험 가치를 뺀 다음에 미실험 확률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눈다는 걸 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계산 방식으로 가시면은 다른 게 다 풀려요. 그죠? 그건 자식 할게. 차 안에서 땡긴다는 차가 뭐야? 차이. 얼마에서 얼마를 빼? 8억 8천에서 6억 6천을 빼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냥이야 8.8에서 6.6을 빼. 그럼 2.2가 나오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8억 8천 얼마를 틀지 모르잖아. 솔직하게 얘기해. 근데 다 알고 있어. 알겠죠? 그죠? 그럼 그냥이야 억 단위야. 그럼 2.2에다가 0.6을 곱하면 1.32가 되잖아. 그럼 거기다가 1.1로 나누니까 1.2가 되니까 1억 2천이 되잖아. 그럼 그걸로 가는 거지. 그럼 차 안에서 땡기는 게 그냥이야 더 쉬워. 안 쉬워? 쉬워? 그럼 그걸로 가고 이제서부터 이 문제 풀지 마.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차 안에서 땡긴다만 나오면 무조건 맞춰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땡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상 문제도 보니까 똑같이 냈더라고요. 금액을. 그래서 뭐 참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집 하나는 갖고 계시죠? 하나 사. 있어? 어디서 봐봐. 이거 잘 썼네. 거기 한 풀어보란 말이야. 그래서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어. 알아? 집에 있어? 집에 가서 풀어, 그러면.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땡기죠? 그럼 다 봐. 풀려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믿습니까? 장이 나왔어, 이게. 그죠? 차가 그냥이야, 차이야. 아니, 안 생길 확률. 땡긴다는 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죠. 그럼 1년이면니까 10%면 1.1이 되죠? 20%면요? 1.2가 되는 거죠. 30%면. 오늘 이것만 할까? 40%로 1.4로 땡기면 돼요. 근데 작년에 어떤 욕심할게. 2년을 냈어, 2년. 몇 년을 냈다? 그럼 1 플러스 0.1에 그냥이야 2번 하는 거야. 그러면 1.21로 나누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년이잖아. 2년을 내면 그냥이야 2승을 해. 2번 곱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만 믿고 이 문제는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제 하지 마. 그거 시간에 다른 민법이나 좀 더 외울 거 더 외워. 그죠? 그래서 정보 가치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출에서 나와. 그죠? 근데 왜 나오냐? 기출 내도 못 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냥이야 우리는 야매로 가야 돼.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땡기는 거죠. 알겠어요? 차가 뭐야? 차이. 아니, 안 생기는 확률. 땡긴다는 게 그냥이야 1 플러스 R의 n승이야. 1년이면 1승. 2년이면 그럼 10% 나오는 게 우리가 1년 나왔을 때 10% 나오면 몇 점 몇으로 나눠? 1.1. 20%면 30%면 왜 내 눈치를 봐? 그냥 빡빡 질러대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풀어보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로는 빨리빨리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거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차 안에서 땡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학원에서 시켜서 막 한 거 아니거든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셔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특강 가서 듣는 건데 공짜로 듣는 거잖아. 그죠? 아니 물론 학원 가면 되지만 특강 안 듣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빠지면 안 돼. 좀 전도 좀 했네. 좀 늘어났네. 자, 다음 주에 좀 더 해. 더 올수록 내가 더 해줘. 그러니까 전도 좀 하고. 난 예측을 했어. 몇 명 더 올지. 근데 다음 주에 한 2명 더 올 거야. 갈게. 차 안에서 땡긴다는 얘기 좀 해. 알았어. 얘기 좀 해. 알았어. 가자. 그럼 갈 거야. 갑니다. 그렇게 보셔서 계산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20년째 스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야매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야매부터 해요? 이론부터 해요? 누가 야매부터 하는데 이론부터 하지, 씨. 이론 다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가실게. 차 안에서 땡기는 건 그냥이야 차이를 구해. 그냥이야 빼.
빼고 안 생길 확률에다가 1 플러스 R에다 대입시켜서 땡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여기 작년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연달아, 이 계산 문제가 연달아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꼭 정보 가치를 가지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4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4번도 지금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억, 한 번, 1억 2천이 정답이죠? 지금 프린트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중복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책에 나온 거랑 제가 해커스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문제를 좀 다르게 냈는데 이분이 똑같이 낼지는 몰랐어,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1억 2천에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하지만 제가 숙제를 내드리지만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꼭 사. 그냥 오늘 가면서 사고 학원에서 시키신 거 아니야. 내가 우러나서 하는 거야. 사가지고 이 세 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기출 문제 집에. 계속 찍고 차 안에서 땡겨보세요, 그죠? 30초 안에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주택시장이 여가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일단은 그 기본소를 한번 가보세요. 기본소를 또 충실히 해야 되니까 또 동영상 찍은 분이 기본소는 왜 안 해요? 또 크레임 들을까봐. 자, 들어간다면 교재로는 주택의 여가과정이 245페이지에 있어요. 245. (245페이지에) 주택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가과정은 좀 제가 빼먹는 거는 넘기시면은 그 페이지 246페이지 가시면은 대표예제 문제가 제7회째라고 되어 있죠. 거기 봐봐요. 찾았습니까? 얘는 언제 순간 끊깁니다. 거의 안 나와요, 요즘이요. 그래서 요거는 잡지 마시고 문제집 때 갈게요. 이해 갔나? 안 나오는 거 지금 해봤자 문제집 가서 또 까먹어. 그죠? 그때 가서 그냥 몰아쳐서 가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럼 프린트를 봐봐요. 프린트에서 내가 요약을 해놨단 말이야. 프린트로 가시면은 이제 내가 이쁘게 해놨어. 예, 이쁘게. 2페이지 가시면 딱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테마 사물을 해놔갖고 요거만 보면 합격할 수 있게끔 해놨어.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안 넣어놨는데, 자,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지금 기출됐던 걸 다 한번 말씀해 볼게요. 주택 여가과정. 자, 주택의 여가과정이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가과정이 나오는데,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입니다. 그럼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에, 자, 우리가 지금 기본서에 보시면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게 있어요. 무슨 여가, 무슨 여가? 그럼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바꿔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새 주택이 항상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그냥 재건축해. 여기 지금 재건축 들어갔나? 둔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 관심이 있어. 자, 그럼 여기 반짝반짝 별이 빛나죠? 그럼 얘가 금이 갔죠?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금이 많이 갑니까? 그럼 재건축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냥요, 순환을 해요.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가과정은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자, 왜 그러냐면은, 부신 다음에 그냥요, 새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환경이 개선되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하향여가는 무슨 얘기냐? 하향여가는,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게 상위 계층이고, 상위 계층이 고가주택이에요. 자, 이건 하위 계층입니다. 하위 계층. 하위 계층이 저가주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 재건축하는데 그냥이야 분담금이 들어가죠. 재건축 안 해. 들어가지, 그죠?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면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기해봐요. 그럼 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주택가치보다. 그럼 많이 들어가면은 그냥입니까? 개량을 안 합니까? 안 하고 아예 떠나버리고 얘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걸 기존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맞습니까? 근데 여기 둔촌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왜 그럽니까? 그냥입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 그냥요, 우리가 개량을 해요. 재건축하죠. 그럼 하위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여가가 된다? 상향여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상향여가가 지금 시장에서 많겠어요? 하향여가가 많겠어요? 하향여가. 자, 재건축에서 부시는 게 많습니까? 기존 주택을 파는 게 많습니까? 기존 주택 파는 게 많죠.
그럼 지금 하향여가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얘가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낮아요? 그럼 저가주택이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공가. 그냥야 집이 비어 있어야 돼. 비어 있어야지만 또 여가 과정에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여가?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건 다운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건 업이라고 하죠. 그럼 여긴 그냥야 업그레이드예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번 어떻게? 아유, 내가 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업그레이드.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아니, 가자. 그죠? 그러니까 강사가 요즘은 좀 재밌게 가야 돼. 그죠? 너무 공인중개사 강사들은 너무 따분해.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딱 초짜 때는 너무 쳐다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것도 찍었는데 지금은 딱 보는 게 여러분들 봐야 돼. 왜냐면 어디까지 알고 있냐를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다 모르는 것 같아. 자, 자,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내려가면 무슨 영화? 하위 계층, 상위 계층 올라가면 상향여가 되는 거죠.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향이 됐다는 것은 저가주택 수요 찾아요, 고가를 찾아요.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죠? 소비 증가.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저가주택이 됐다는 것은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해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개입해야 되죠? 정부.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럼 얘 실질소득이 늘어나니까 어때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면 또 하향여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시키면 또 하향여가 많이 발생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따라서 주거분리. 주거분리라는 게 더 잘 나와요. 그죠? 주거분리. 그럼 주거분리는 자, 이 주거분리는 들어보세요. 자, 일단 프린트는 제가 다 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 자, 경계지역에 의해서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가 뭐로 돌변해서 모의고사에 나왔냐면요.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내가 할게. 자, 직주분리는 따라서 직장과 주거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입니까? 도심은 땅값이 비쌉니까?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 외곽 나가는 거거든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거지와 상업지가 나눠지는 그 용도별입니까? 소득 계층별입니까? 소득 계층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도시 전체만 생길까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까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되는 게 보세요.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딱 강북하고 강남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나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요. 신축과 오래된 주택이 차이가 안 심해요? 심해요? 심하죠. 그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즘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게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다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 자, 그럼 아까 계량 비용이 들어간다 했죠? 자, 볼게요. 갑니다. 만약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냥 해요. 계량 비용이 들어가요.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 주택가치 상승분을 보죠. 그럼 주택가치 상승분보다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계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계량 있어요?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 있죠? 그 분담금에다가 그냥입니까? 기존의 실거래를 합칩니까? 합치면 내 투자 금액이 나오잖아. 얘기를 해봐. 그 다음에 그냥이야 그 주위에 분양가가 있어. 그냥이야 피가 붙어. 피를 어떻게 알아? 피? 그러면 그게 가치상승분이거든요. 가치상승분이 그냥 더 커야 돼. 커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계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계량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서 떠난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냐면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온다? 들어오는 걸 그냥 해요.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아예 저소득층을 바뀌어버리죠. 계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상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 되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가 저 환경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쓰레기 매입장에 들어오시죠. 그럼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정해볼까, 부해볼까? 부해볼까죠. 맞나요? 근데 봐봐. 여기서 자, 갈게. 지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 그럼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3억이 올라간대. 그럼 안 하겠어? 하겠어? 하죠. 근데 제가 이건 여기랑 관련이 되지 않지만 제가 투자를 하려고 재건축이나 또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요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라는 분들은
이 재건축 또한 그럽니까?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연세들이 많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이야 지금 소득이 없어. 없죠. 그런가요? 그럼 분담금 내기가 힘드시죠? 그럼 나가고 좀 젊고 연봉이 좀 많은 애들이 좀 들어오겠죠. 맞나요? 그럼 고도소득층이 들어와서 그냥입니까? 고도소득층으로 바뀝니까? 이게 무슨 영화죠? 상현영화가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냥요 새 아파트로 다 바뀌어요. 그냥이야 공원이 생겨. 스타필드가 생기겠죠. 부정적, 긍정적. 정의회복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이 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침입이라는 건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해요. 다른 거죠.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 그럼 들어있는 애들은 반대죠.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간다는 건 고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영화죠? 상향영화예요.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뀌죠? 그럼 저도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 하향영화가 된다는 거죠. 맞힐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들고 있어? 저도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 다 가르쳐 주잖아. 그럼 그냥 가격이 떨어지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죠.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할증과 할인인데, 지금 짝꿍들이 별로 없는데, 옆 사람 딱 쳐다봤는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옆에 짝꿍이. 그럼 들러붙으면 돼, 안 돼? 내 점수 떨어져. 맞아요? 그럼 할인 거래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딱 옆에 있는 애가 점수 잘 나와. 그죠? 말도 막 잘하고, 뭐 지금 한 5월달밖에 안 됐는데, 모의고사가 막 80점 막 그래. 그거 재수생이야. 그죠? 그러면 그냥 뒷조사를 해봐야 돼. 다른 나라에서 한 3년 공부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냥 들러붙어야 돼. 붙어야 되죠. 소스가 많으니까. 문제도 분석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붙어야죠. 붙으면 내 점수도 그냥 올라가. 그럼 할인이야, 할증이야. 할증 거래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고소득층들은 저소득층, 고소득층과 멀리 있길 바래, 가까이 있길 바래. 무슨 거래? 할증 거래를 원하는 거죠. 이걸 바꿔냈었던 얘기예요. 이해 갔어? 그럼 프린트 가볼게. 프린트 가면은 정부에서 저가주택 신축을 그냥 있어요? 금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놈들이 내려오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무슨 여가가 발생한다? 하향여가. 그 다음 밑에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보시고, 거기 보시면 불량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가 현상이라는 자체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질도 높아지지만, 이 저소득층들은 그냥요, 고가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저가주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시장이 잘 돌아간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원하는 사람이 배분이 됐거든요. 이해 갔어? 그럼 우리가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삼성이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돼. 자, 이거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그럼 시장이 실패야, 시장 실패는 아니야. 아니죠. 그 원인은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가요? 그냥이야 원했어. 원해서 지가 저가주택을 산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유식하게 거기 보시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유식하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가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원인은 그냥이에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죠? 그럼 대책은 철거를 하면 대책이 될까요? 얘 철거하면 어디가? 지역마다 틀려. 서울은 서울역 간다 그러고 부산역 간다 그래. 그죠? 철거를 해야 돼.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 그럼 금 많이 간대. 금 좀 덜 간대. 덜 간대 가게 되면 다시 재건축 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불량주택 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맞추셔야 될 때가. 자, 불량주택은 주택 문제야? 저소득이 문제야? 시장 실패 아니야?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 유식하게 얘기해봐. 읽어봐. 뭐라 그래? 시장에 대한 역가 현상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모아서 5번처럼 좀 만들어 봤습니다. 5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5번만 풀면은 거의 하산해도 좋아요. 자, 5번. 주택시장 여가 현상의 주거분리에 대한 설명에 가장 오는 것은, 자, 아까 주택이 하향하게 됐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해서요. 증가해서 그래요. 증가하니까 하향이 됐겠죠? 얘기하세요. 자, 2번이 정답이죠. 주거분리는 정의회복과는 편익을 추구하죠.
부회복과는 그냥입니까? 피해를 줍니까? 피하려는 동기가 있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 3번이 기출이 됐었는데 고소증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의 주택은 그냥입니까? 할증이 됩니까?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증은 할인이 되겠죠. 대답해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컨닝 해봐요. 그 옆에다 프린트를 끼고 얘기해봐요. 그 요약된 건데 가볼게. 자,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에 생산되는 건 시장이 실패야? 시장이 실패가 아니야. 그럼 프린트 보고 얘기해. 뭐라고 그래야 돼? 옆에 읽어봐. 시장의 여가 현상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5번.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야. 이건 저소득 때문이야. 저소득 때문이죠. 알겠어요? 철거를 해야 돼. 실질 저소득을 향상시켜야 돼.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 얘기해 볼게요. 자, 갈게요. 일로 와봐요. 자, 침입이라는 게 똑같은 게 침입해요? 이질적인 게 침입해요?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상한여가 되죠. 그럼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지. 할 수 있겠어? 이걸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만 지금 그 안에 문제 빠졌어요. 오케이? 잘할 수 있어요? 주거분리라는 자체가 기출문 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 이제 정책 파트에 놓은 것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임대료 보조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요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야? 시장이 실패가 아니야. 그냥이야 저소득 때문에 그래. 누가 개입해? 정부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보조랑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요즘은 보통 책에 대한 이 틀이 시장 파트에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5번을 묶어봤어요. 이해하셨죠? 오늘까지 꼭 하세요. 근데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그냥입니까? 아까 4번이었습니까? 4번.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땡긴다. 그래서 꼭 집에 가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